M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주치 서일 정형외과 전문의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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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초면에 실례지만 이름이 네. 일단 외자예요. 아, 그래요? 서일. 네. 누가 봐도 정말 공부를 1등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기셨거든요. 또 네. 정형외과 전문의시니까 환자 진료만큼은 1등으로 할 것 같은데 환자들이 이 이름 들으면은 다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 이름에 일이라는 이름의 한자가 예. 네. 하나일입니다. 아. 그래서 저도 제 이름대로 좀 하려고 1등이 되려고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환자분들은 또 외자니까 제 이름 또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 또 제가 작은 실수나 이런 걸 했을 때도 오히려 더 잘 기억하고 하시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네. 그 인생이 또 이름 따라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저는 딱 과장님 이름 듣는 순간에 전설의 프로 레슬러 김일 딱 선수가 생각났는데 이제는 우리 정형외과는 이제 서일 과장님이 계신 거네요. 그죠? 아니 그런데 정형외과 우리 선생님들도요. 사실 나이가 들면 뭐 진료를 하시다 보면은 또 관절도 많이 쓰실 거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관절염 그리고 뭐 오십견 자유롭지 않을 텐데 본인이 아프면 이 치료를 뭐 수술할 수는 없고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아, 네. 그 제 주변에 많은 의사분들도 우리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시고 반복적인 일을 하시고 취미생활을 하시면서 이게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같은 정형외과 의사라도 그 전문 분야가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께 또 진료를 받고 있고요.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들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기대 수명이 좀 높아지면서 운동, 뭐 레저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니까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더 바빠지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고령 사회로 가면서 또 스포츠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결국 정형외과 질환을 가진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은 그 피곤하지만 피곤할 겨를도 없이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에 네.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상투적인 대답이었나요? 아니에요. 와닿습니다. 네. 그래요. 피곤한 그 업무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아주 안 피곤한 표정으로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그 건강 정보를 알려주실지 궁금하네요. 아, 네.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겪는 어깨 질환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또 어깨 질환을 어떻게 하면 잘 예방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회전근개에 극상건이라는 근육이 파열이 됐는데 크기가 3cm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적 치료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7% 정도가 가지고 있다는 어깨 질환. 성인의 경우 약 60% 정도는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어깨 통증을 경험한다는데요. 여러분의 어깨는 안녕하십니까? 특히 50대 전후에 발생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가장 흔한 어깨 질환인데요. 오십견은 50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원인 없이 다양한 연령층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당뇨나 갑상선 질환 같은 내분비계 질환이 있다면 발생 확률도 높다는 사실. 게다가 겨우내 경직된 근육과 인대는 조금만 무리해도 손상되는데 통증이 길어진다면 회전근개 파열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통증을 방치하면 점점 목과 팔로 퍼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한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질환이지만 가장 방치하기 쉬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확실하게 잡는 법 없을까요? 먼저 어깨 질환하면 살면서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그런 질환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또 많은 분들이 겪게 되는 질환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게 있을까요? 통계적으로 어깨 질환 중에는 회전근개 파열과 동결견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충도증후군이나 석회성 건염들이 호발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전 인구의 통계를 보면 전 인구의 한 7% 정도는 어깨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성인의 경우에서는 약 한 60% 정도에서 어깨 통증을
평생에 한 번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허리 통증을 빈도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은 가장 흔한 질환이기도 하지만 진짜 한 번씩은 들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뽐내고 싶은 게 동결견은 오십견을 이야기하시는 게 맞죠? 네, 정확하십니다. 네. 흔히 50대에 어깨가 굳는 듯한 증상이 잘 나타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이렇게 불리던 병이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오십견이란 말은 특정 질병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막염이 맞는 표현이고요. 이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이 관절막이 염증 반응 등에 의해서 쪼그라들고 붙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결견이라고 하시니까 동이 얼음동인가 봐요. 맞습니다. 아, 네. 정답. 오. 네, 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성인의 60% 이상이 평생에 한 번 이상 어깨가 아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또 선천적으로 어깨 질환을 좀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있습니다. 이게 우선 어깨 구조에 대해서 알면 이해하시기 쉬운데요. 이 어깨는 인체에서 가장 움직임의 범위가 큰 관절로 자유자재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입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큰 만큼 이 불안정성도 큰데요. 이를 회전근개라는 어깨 주위의 근육들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팔을 들어 올릴 때 상완골과 견봉 사이에 극상건이라는 회전근개가 끼어 있게 되는데 이 견봉의 모양이 선천적으로 갈고리 형태로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깨를 들 때마다 극상건이 눌려서 충돌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이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막 관절 부위를 만지게 되는데 그 앞서 어깨 질환 중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과 동결견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이 클리닉 함께 하시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 두 질환의 차이 들을 때마다 막 헷갈리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두 질환의 가장 큰 차이는 동결견은 일단 남들이 어깨를 들어주어도 특정 범위 이상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네. 통증으로 아무리 남이 들어줘도 이 정도 범위까지밖에 못 들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본인 스스로 드는 거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남들이 들어준다면 또다시 어깨를 들 수는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고요. 그리고 둘 사이의 진행 과정에서도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동결견은 단계적인 진행 과정을 거치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증상의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그런 특징을 지닙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증상이 서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단순한 차이만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동결견, 회전근개 파열 사실 네. 안 들어보신 분이 안 계실 정도로 그렇습니다. 흔한 질환이잖아요. 네. 주변에 보면은 젊은 분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이게 나이와 관계가 있는 질환이죠? 네, 맞습니다. 이 어깨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환이 어깨 관절 주위에 구조의 퇴행성 변화와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도 동결견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젊다고 방심하시고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어깨 통증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젊지 않네요. 이게 방치하면 안 되는 나이가 이제 슬슬 다가온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과장님 그 얘기 들었어요. 동결견이요. 참 신기한 게 뭐 어깨 쪽이니까 당연히 뭐 어깨와 관련해서 뭐 부상이 있거나 이럴 때 생길 줄 알았는데 뭐 수술이라든지 뭐 당뇨나 갑상선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하던데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역시 건강 채널을 오랫동안 해오셔가지고 네.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 편집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외상이나 수술 후에 뭐 움직이지 않는 것에 의한 것뿐만 아니고 당뇨나 갑상선 질환 같은 내과적 질환에 있어서도 그 내과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확률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기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좀 호리호리해 보이지만 제가 딱 벗으면은 근육이 좀 있거든요. 네? 헬스클럽에서 이제 운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저랑 같이 다니는 분 중에 항상 네.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 상체, 어깨 근육 이거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느 날부터 어깨가 아프다고 그분이 그러시는데 특별히 부상당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건 어깨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통증이 오는 건가요? 최근에 그 몸짱 열풍 타고 헬스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피치를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분들은 특징이 내가 운동을 하는데 내가 내 몸을 제일 잘 알지라고 생각하시고요. 대부분 뭐 어깨 통증이 조금 있으면 염증이 조금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참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충돌 증후군, 나아가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단순 무게를 반복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회전근개가 파열됐을 때 그 파열을 참고 계속 운동을 하시면 안 되니까 꼭 통증이 있을 때는 그 통증을 유발하는 동작은 피하시고 네. 가까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꼭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네. 그래요. 의욕만 앞서서 정말 의욕만 앞서서 뭐 아령 같은 거 무거운 거 막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신상현 아나운서가 저한테 몸짱이라는 저한테 그냥 바로 말씀하세요. 조심하시라고요. 몸짱이라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고요. 굳이 네. 나이가 든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네. 이유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아령 같은 근력 운동 꼭 필요한 건가요? 근력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어. 아령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을 좀 던지는데요. 이 우리가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낙상을 한다든지 일상생활 수행에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아주 위험한 질환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주 이상의 장기간의 근력 운동은 항노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서 노화를 지연시킬 수도 있고요. 하지만 과도한 근육의 사용은 내 몸에 무리가 가는 무게로 운동을 한다면 오히려 회전근개 파열이나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꼭 반드시 하시되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몸과 상황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뭐 말씀하신 대로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또 질환이 발생하면 치료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동결견은 제가 또 얄팍한 지식으로 제가 살짝 한번 말씀드리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저절로 낫는다 이런 말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냥 병원 안 가고 그냥 있어도 낫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어때요? 대부분 자연 회복을 거치긴 하십니다. 네. 근데 동결견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각 3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단계는 통증만 있는 통증기입니다. 이때는 특히 밤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이게 이 기간이 3에서 한 6개월 정도 지속되고 간헐적인 통증이니까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통증과 함께 운동 제한이 같이 오는 동결기입니다. 이때 환자분들이 병원을 가장 많이 찾으시고요. 약 6에서 12개월 정도 지속되고 통증과 운동 제한이 함께 오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해방기라고 통증은 완화되고 운동 범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기로서 근데 이 시기가 전체가 1에서 약 한 2년 정도 지속되는데 우리가 통증을 참아가면서 치료를 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버틸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네. 진료를 받고 하루하루 편하고 덜 아프게 살아가는 게 그런 행복한 길 아니겠습니까?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런데요, 회전근개 파열은 이게 파열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수술을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반드시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수술을 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그 크기에 따라서 부분 파열, 소, 중, 대, 광범위 파열로 이렇게 크게 나뉘고요. 앞쪽에 부분 파열이나 소파열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좀 더 권장을 드리고요. 중파열, 즉 3cm 이상의 파열은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걸 권장드리는데요. 완전 파열이 일어나면 저절로 붙지는 않고 파열 범위는 통계적으로 1년에 4에서 6mm 정도 점점 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술적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그 시기를 놓친다면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기계는 뭐 잘 안 쓰면은 녹슬고 이렇게 잘 쓰지 못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제 생각에 우리 그 인체 그 관절은 반대가 아닐까 싶거든요. 많이 쓰면 쓸수록 닳고 나중에 고장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덜 쓰는 게 오래 쓰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끼면 똥 된다. 6글자. 지금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잘 하는데요. 이제 관절의 과도한 사용은 분명히 관절 노화 속도를 촉진시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관절의 악화, 운동 범위의 저하, 관절의 통증, 근력 약화를 야기해서 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정량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셨고요. 사실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 네. 동결견, 50견은 50세 찾아온다 이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이 30세 끼를 잘 챙겨야 하는 문화에서는 주부들이 굉장히 할 일도 많고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동결견을 평소에 겪지 않는 분들도 계실까요? 전혀 겪지 않는 분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예. 제 주위에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자주 저를 찾아오시고요. 조금의 통증이나 이상이 있으면 늘 오셔서 물어보시고, 그럼 또 제가 운동 치료를 또 처방해 드리고, 그러면 그걸 또 꼬박꼬박 잘 실천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큰 통증 없이 잘 견디고 지내십니다. 이렇게 전혀 겪지 않는 사람이 있다기보다는 각자의 관리 여하가 증상의 차이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동결견 이 수술 받고 나서 사실 관리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수술 받고 나서 내가 뭐 팔굽혀펴기나 철봉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될까? 사실 좀 망설여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질문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심한 통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통증으로 인해서 재활 운동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팔굽혀펴기보다는 사실 수동적 관절 운동, 즉 외부의 힘으로 어깨를 이렇게 들어주는 관절 운동을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듣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사용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직업들이 또 있잖아요. 뭐 공을 던지는 투수라든지 혹은 뭐 수영 같은 것도 많이 너무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 유도 같은 것도 이렇게 업어치기 이렇게 하니까 자세 그죠? 나오는데.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가 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런 동작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좀 안 좋을까요? 네, 정확하십니다. 우리 흔히 직업병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어깨를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은 특히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교사 같은 분들, 판서를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테리어 종사자분들, 또 위에서 이렇게 손을 위로 올려서 쓰시는 분들, 그리고 무거운 걸 자주 드는 택배 기사분들이나 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회전근개 파열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주사 치료, 약물 치료만으로 이제 나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어깨 질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또 주사 약물 치료가 가능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비수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 동결견입니다. 주로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해서 해결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석회성 건염도 약물 치료와 충격파 치료, 또 주사 치료로 우선 시도해 볼 수 있는 질환이고요. 하지만 이런 비수술적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절경을 통해서 최소한의 흉터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의분들과 상의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수술적 치료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고요.
3cm 이상의 중파일 경우 또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해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어깨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저도 한 번씩 가끔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어깨가 좀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 중에 아버님보다 어머님들이 많이 아프시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어깨가 아프면 뭐 찜질을 한다, 파스를 붙인다 하시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네. 찜질은 어깨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파스는 사실 붙이는 진통제 효과니까 통증 감소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질병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수주 이상 지속된다면 꼭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찜질 받을 때도 이게 뭐 온 찜질도 있고 냉 찜질도 있잖아요. 네. 뭐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하나만 해야 됩니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붓기가 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냉찜질을 좀 더 권장드리고요.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이런 동결경 같이 움직임을 좀 더 해야 되는 경우에는 온찜질을 좀 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깨 질환은 사실 좀 완치의 개념이 아니니까 재발할 가능성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50대 때 뭐 50대 때 50견을 겪었어요. 60대 때 동결견을 또 겪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나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결견이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관절막이 오그라들고 딱딱해지는 질병입니다.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신 연세가 더 들수록 동결견은 다른 질환들하고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고령이 돼갈수록 회전근개가 약하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 같은 질환에 동반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동결견이 또 왔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좋아지겠지 하고 이렇게 견디시기보다는 꼭 참지 마시고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요? 근데 옆에서 수술 받으시고 또 그 전에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예방만큼 중요한 건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평소 생활 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에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거나 휴식을 좀 취해 주셔야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기지개나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면 이런 동결견이나 이런 어깨 질환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가벼운 조깅이나 워킹 등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온수 마사지, 온수 샤워 등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도움을 준다면 오랫동안 어깨를 건강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잘 실천한다면 어깨 네. 질환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알찬 건강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